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 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모셨습니다. 중국 최고 전문가입니다.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자, 김종대 의원님, 네. 국방부에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작년에 군 수뇌부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는데 올해 또 교체했거든요. 전부.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중장으로 진급했던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파격이라 가지고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합참의장 같은 군서열 1위 이런 경우는 이제 대장의 2차 보직으로 진출하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다른 어떤 참모총장을 해보고 뭘 해보고 능력이 군서열 검증된. 1위가 되는 건데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시켜 바로 합참의장. 이런 파격이죠. 그리고 해군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동작전에 대해서 이분이 그 해군 작전사령관 경력 갖고 대부분 이거 직무 수행 능력이 있을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파격입니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군의 판을 완전히 엎어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군맥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가자 지구의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실종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가자 지구 이 작은 지역인데요. 네. 거기는 지금 물도 식량도 의약품도 뭐 다 지금 끊긴 상태로 네. 계속해서 이 탱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 폭탄이 떨어져 수백 명이 사망했다는 건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이젠 뭐 뉴스 중에 새롭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700명 죽었다, 1,000명 죽었다 계속 매일매일이에요. 예. 이건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사륙에 가깝다. 네. 이런 점에서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참혹한 장면을 3배속이나 4배속으로 그 재생하는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이 줄 정도로 비극이 압축적이고 네.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네. 요약이 되는데요. 단 한 가지. 이러는 와중에서도 하마스의 정치 군사 지도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전쟁이니까 하마스의 또 영향력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네, 가자시티 북부에서 그 이스라엘 기갑 전력이 그 통로 개척을 했는데 네. 이때 하마스의 2개 여단이 합동 작전으로 그 기갑 전력에 반격을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하마스의 지휘 통제 신경망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증거고 그런 점에서는 하마스의 어떤 전쟁 수행 의지를 말살하려고 하는 공습이 아직은 먹혀들고 있지 않다. 네. 두 번째는 하마스와 주민을 분리시키겠다는 이런 이중 전략도 아직은 지금 먹혀드는 단계는 아니다. 추후에 지상군이 가자시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군의 엄청난 어려움도 나타날 거다. 네. 예, 요 점은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휴전, 평화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고요. 계속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지상군 투입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외교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 이번에 그 하마스가 공격하기 전에 네. 이제 이란과 사우디 사이에 이제 중국의 중재하에서 평화 협상에 성공을 했고, 그렇죠. 상당히 큰 시진핑의 업적이었습니다. 미국보다 중동에서 시진핑이 중국이 영향력을 갖는다 굉장히 큰 의미였잖아요. 그 다음에 역점을 했던 게 예. 이제 미국도 상당히 그 협조를 하고 있었던 게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느 정도의 예. 그 평화 협상이었습니다. 네. 물 밑에서 움직이긴 했는데 이제 물거품이 되기는 했지만은요. 이제 미국의 관심이 미국이 개입해야 될 그 분쟁이 넓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중국의 예. 영향력이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예. 오히려 중국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은 시간을 많이 벌고 있다.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 예, 뭐 우크라이나 네.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에 중국은 웃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중국 최근에도 다녀오셨죠? 아, 예. 뭐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리커창 전 총리 추모 분위기가 있습니까? 예, 추모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관변에 있는 분들은 뭐 리커창 총리가 어쨌든 시진핑의 측근이고 핵심 뭐 인사였는데 음모론이 좀 많다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젊은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요 몇 달 전부터 이제 국가 지도자가 위기에 빠지고 또 병원들이 준비를 했다. 또 심장병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40대 이상은 누구든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좀 음모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왜 추모 분위기가 대대적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절제되고 오히려 좀 차단되는 분위기가 생기는 못하게 안 된다면서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그것은 뭐 어느 정도는 당에서 상당히 잘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음모론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음모론인 것 같은데 이제 음모론이 사회에 확산이 돼가지고 이 추도가 이제 사람들이 사실 뭐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걸로 엮이지 않도록 하는 통제에 그러니까 옛날에 89년에 천안문 사태가 그 장례식을 통해 가지고 그게 폭발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개혁파 지도자 한 명이 조자양 사망을 해서 그 추모식이 그냥 그 대규모 항쟁으로 그래서 추모식에 중국은 굉장히 무서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같아요. 자, 김정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진행하지 말고 좀 분석을 해봐요. 아, 또 왜 그러세요? 자,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사회 통제가 너무 강화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전에 그 대학생들 중심으로 코로나 때 170위가 있었고, 그게 중국의 정책을 바꿨잖아요. 제로 코로나를 폐지하는 걸로. 그런데 밑에서부터 시위로 중국 정부의 핵심 정책을 바꾼 너무나 그 특이한 선례를 만들어 놓은 뒤로 그 중국 정부가 민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극도의 민감함, 거기에다가 저 시골에 가도 당행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나올 정도로 이런 어떤 민심 위반의 높은 청년 실업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결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통제에 더 주력한다. 지금은 오히려 개방을 하고 혁신을 해야 이 경제 위기를 탈출할 텐데 중국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백지 시위 같은 경우에도 그 백지 시위를 주도한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온 인재들이냐. 대부분이 뭐 공산당이나 그 공산당 그 청년 동맹의 공천단의 경력자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생리를 알고 또 이제 직간접적으로 자기 뭐 부모들이나 또는 이제 뭐 친구들이 이 당의 핵심에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당의 생리를 알고 당과 싸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지휘부에 있었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이렇게 바꿀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 시위를 해주면 그 민심을 받고 민심을 높이 사서 우리가 바꾸는 척 할게 이런 짜고 치는 작전. 전혀 짜고 치는 작전은 아니었고 그건 아니고요. 당 지도부가 이 젊은 사람들의 젊은 공산당원들의 돌출 행동에 굉장히 이제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1월에 한미 정상회담 아니고 한중 정상회담도 아니고요. 미국하고 중국 정상회담은 열릴 것 같습니다. 예, 그 6월 달에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그 학자들 또 기자들을 만나 봤는데 동일하더라고요. 거의 그 에이펙 가서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다. 근데 수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여전히 좀 남은 숙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백악관에서 만나는 게 격을 더 높이는 거고 또 의제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시진핑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숙제가 뭐냐. 근데 내년에 있는 미국 대선에서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는 그림을 좀 바이든 쪽에서는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경에 초대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지금 현안 문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되겠죠. 김정대 의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중동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제 기습 도발을 한 직후에
미국이 중국에 이 중동 사태 중재를 부탁했고요. 네. 그래서 중동행에 중국 특사가 파견된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 위기가 이렇게 분쟁이 이제 흑해에서 지중해로 홍해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세계의 어떤 경제 하나의 젖줄을 흔들어대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되니까 또 막상 미중 간에 마냥 대결을 추구할 게 아니라 네. 이럴 때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된다. 네. 이런 공감대도 다소 좀 잠시나마 나타났었던 것 이러한 같아요. 사안 때문에도 미중이 협력은 하지만은요. 네. 이미 작년에 이제 미중 간에 만났을 때도 우리는 절대 대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죠. 사실은 올해도 그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라든가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 등이 계속 주요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네, 경제 교류는 계속 만났습니다. 이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영국 그 총리도 마찬가지고 또 그 독일 숄츠 총리, 총리 또 프랑스 대통령 등이 계속해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롱, 전반적으로 실용적인 국익을 중심으로 한 그 외교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하고 이렇게 크게 충돌하면서도 계속해서 실용 경제 챙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진핑 방한한다, 믿어도 좋다, 좋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교수님. 그 아세안 게임에 네. 약간 준비 없이 가셨다고 중국에서는 보고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듯이 말했다. 이렇게 이제 중국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이제 최고위 지도자끼리 만날 때는 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좀 적었다. 그래요? 그리고 준비를 나서, 안 하고 갔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주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주 기자님께 좀 막말을 하고 상당히 적대적으로 보인 그 집단이 네. 갑자기 만나고 싶지 않죠. 우리 집에 와서 네. 성대하게 음식을 한번 차릴 테니까 식사 한번 하러 오세요. 하면 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인 간에도 애하는데 네. 이제 외교적으로도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거 해석의 영역이 되는 건데 중국에서는 상당히 예의 바르게 노라고 한 거고. 자, 우리 언론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연내 방한 가능성 이렇게 에드벌론 띄웠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윤 대통령 임기 내 그 방문 가능성 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올해가 아니라 임기 내에요. 네, 임기 내에는 굉장히 낮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국이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그 여권 지도자들이 하는 발언들을 면밀히 봤을 때. 네. 적대적이다. 예. 중국 그러니까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한국 정세 그리고 한국 정치인의 말들 굉장히 면밀하게 따져봅니다. 제가 직접 겪었어요. 겪었죠. 네. 저도 겪었어요. 제가 별 얘기 안 하고 저는 그냥 일개 기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기사를 보고 제 말을 보고 중국의 어떤 교수가 왔는데 저분이 공산당에서 힘센 사람입니다. 통역해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저한테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저까지 왔으면 이 여권 지도부의 얘기 다 스크린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주진우 라이브는 확실히 다들어요. 그래요? 그건 제가 압니다. 네. 중국 가니까 많이 들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제 페북 글도 많이 봤어요. 네. 물론 뭐 관심이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만 네. 특히 중국에서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요즘 한국 언론에 나오는 반중 기사. 네. 이게 양이 너무 많다는 거. 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주도하는가. 네. 이런 것들 면밀하게 보고요. 제가 네. 한 말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뭐 거기도 한국어 잘하는 중국인들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까? 중국은?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요. 교역도 좀 늘려야 되는데 수출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좀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나토 회의 가서 이제 우리의 그 경제 수석께서도 그러잖아요. 최상모 경제 수석께서도 중국과 탈중국 하겠다고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이 또 뭐 중국 방문하는 거 가지고도 굉장히 문제시 삼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공산 전체주의라는 발언 역시도 사실은 이제 국내 정치의 영역이기도 한데 이제 누가 보더라도 뭐 이제 그 사회주의권인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북한 등등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저기 대선 캠페인할 때 국민의힘에서 캠페인할 때 멸콩 챌린지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멸치 콩나물 하고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까? 그것은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그것은 대선에서 그 국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중국을 겨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웃어 넘긴다. 이 정도로 반응을 거기까지는 하더라고요. 봐준다. 예, 거기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이제 뭐 현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을 사실은 최근에는 좀 했었죠. 탈중국 발언도 상당했었고. 그렇죠. 실용적인 외교는 좀 무엇보다도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용 챙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여러 전문가들이나 또 언론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근데 좀 뭐 신뢰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좀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제 일관성이 좀 없고 중국에 대한 입장도 수시로 변한다. 그래서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쪽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상대편과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신뢰성 있는 외교 라인이 지금 단절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이렇게 나왔어도 진의가 뭔지 또 오해할 만한 요소는 어떻게 해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원래 외교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대화의 단절 같아 보여요. 문재인 정부 때 초대 중국 대사가 노영민 그 전 대통령 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실세였고 그래서 노영민 실장한테 그 중국 실세들이 많이 와서 얘기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외교관 이렇게 좀 존중받는 중국에서 존중받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사실은 현재 외교부의 외교관들은 상당히 존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노 대사 같은 경우에는 또 술도 좀 많이 먹고 이제 스킨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한시도 좀 멋있게 외우고 또 이렇게 조금 풍류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고 외교부는 잘하는데 이제 현 대사님에 대한 불만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대사 기사 나왔죠. 현 대사님을 만났다는 이제 기업인들을 좀 만났는데 뭐 상당히 조금 그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발언이라든가가 절제되지 않게 마구 발언을 해가지고 중국 측도 당황을 하고 있고 우리 외교부도 당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대사는 친중 인사가 가야 되는데 친미 인사가 중국 대사 갔어요.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아니 뭐 친미 친중을 넘어가지고 이제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교관들도 좀 우리 외교관들도 괴롭고 자꾸 이 지정학의 논리를 들이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대화가 또 단절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국하고 뭐 사이가 어떻든 중국하고 대화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열어야 좀 대화의 물꽃 태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시진핑 방한 뭐 상황 어렵습니까? 가능성 낮습니까? 가능성은 극히 낮고 이제 지금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답방을 하라는 논리인데 그렇게 말하면은 독일이나 그 영국이나 프랑스도 똑같고 현재 그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어쨌든 간에 일본을 방문해야 되는 순서인데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가 먼저 저기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중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나라 10번째 안에 한국에 들지 못한다. 아니요. 한국이 제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10번째 안에 드는 나라들도 자기들이 먼저 오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먼저 한국을 간다. 또 어쨌든 굉장히 섭섭한 말을 많이 했는데 간다면은 중국 인민들이 상당히 기분 좋지 않을 거고 국내적으로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중요한 나라 5손가락 안에 한국이 항상 들었는데 들었죠 얼마 전까지. 참 한중 관계 걱정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박종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모셔서 중국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